자, 조문 54 제12조의 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법 제1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실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손해평가사가 이제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오케이가 됐다 싶으면 이제 이게 경년제로 실시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지금 법적 근거는 마련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요? 당연한 내용들인데 시험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시험 방법 및 시험 과목, 응시원서의 제출 방법 및 응시 수수료, 그리고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그리고 선발 예정 인원.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상대평가하는 경우에요.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좀 무시무시해지는 상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합격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요,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장이 정한대요. 체크는 그냥 한번 하고 갈게요. 그리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된대요. 여기도 농장이 정하는 거네요. 체크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응시 원서, 그리고 응시 수수료, 이렇게. 농장은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사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대요.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는요, 과오납한 금액 전부 반환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접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접수할 때 그 수수료 같은 거 냈겠죠. 근데 이제 시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요, 납부한 수수료 전부 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요, 납부한 수수료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 주네요. 그리고 시험 관리 기간에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귀책 사유가 이 시험 관리 기간에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한 수수료 전부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20일 전 전부, 10일 전 60%, 요거 체크하실게요. 조문 55 제12조의 3 손해평가사의 자격시험의 방법.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1차 시험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1차 시험 합격한 사람, 그리고 제12조의 5에 따라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 시험 부분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1차 시험이 오케이가 돼야 2차 시험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기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평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 조문 56 제12조의 4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요, 별표 2의 2와 같다. 그래서 별표 2의 2를 이제 바로 밑에다가 만들어 놨는데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그래서 제1차 시험은요, 상법 보험편, 우리 이미 같이 공부했죠?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령,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부분 보고 있죠? 앞서서 농업재해보험법 봤고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손해평가 요령 우리 또 볼 거예요.
그리고 제3과목 농학 개론 중 농학 개론 여기 두 번 나왔네요. 농학 개론 중 재배양 및 원예 작물학 있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과목, 2과목, 그러니까 1과목, 2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이게 1과목,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해가지고 이렇게 2과목, 이게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문 57 제12조의 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11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앞서서 그 일정 기준에 그게 해당이 되면은 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 일부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전부 아니고 일부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손해사정사, 그리고 그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근데 아래 이제 이 기관들 나오는데요. 그 해당 기관이요.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손해사정 법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 요런 데서 그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이제 앞쪽 법에서는 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시행령 쪽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여기 제2랑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시험 지금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근데 한번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손해평가인으로 3년 이상 여기 해당이 되는 독수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도 그 이거에 관한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오케이 돼야 그냥 난 이거 그냥 해당돼서 그냥 2차 시험만 등록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해야 돼요. 그 관련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요,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 신청서에 제2랑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농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바로 나는 2차 시험만 등록해서 보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안 해가지고 또 다음에 시험을 본 그 독수리가 있었어요. 제3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받은 농장은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 여기 언급된 이것들은 진짜 빼박 그 서류거든요. 빼박 서류.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확인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23년이죠. 23년도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요, 올해도 2차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내년에는 1차 시험은 안 보고, 왜냐면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 시험만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한 번 합격했으면 2차를 2번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조문 58 제12조 6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 등.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매 과목별로 40점 과락을 면하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면은 평균으로요, 합격이 됩니다. 이제 1차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2차 시험도 사실은 똑같아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요, 역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 매 과목 40점 이상,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 2, 제2항, 제5호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선발 예정 인원이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상대평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상대평가를 하면 좋겠죠. 자기 본인의 그 자격증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아직 못한 사람은 나까지는 일단 합격을 하고 상대평가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죠. 어쨌든 쌤 생각에는 이 경연제보다는 이 상대평가 좀로 한다는 것이 좀 더 현실성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빨리 취득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그 말이죠. 동점자가 있어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대요. 근데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죠. 1차는 여유있게 합격들 하셔야 돼요. 자, 농장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장관님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시켜서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와서 만약에 가로놓기로 나온다라 그러면 여기는 농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문 59 제12조의 7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장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 여기도 하나 체크할게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 60 제12조의 8 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장은요,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또 관련 내용이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또 좀 같이 좀 정리할게요. 손해평가사 교육권자는요, 농장이죠, 농장.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실시권자는 농장 또는 회장. 그리고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재보험 사업자였어요.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 농장 또는 회장.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재보험 사업자.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교육권자는 농장. 이렇게 내용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온 만큼. 자, 조문 61 제12조의 9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옵니다. 법 제11조의 5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은요, 별표 2의 3과 같대요. 그래서 별표 2의 3이 여기 바로 이렇게 나왔죠. 손해평가사 자격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 그래가지고 제12조 9 관련 일반 기준이요.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은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대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요,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적발된 날이 아니라 여기를 교묘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날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감옥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대요. 다음 차수.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해당하는 각각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놈으로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 개별 기준 쪽이 좀 더 중요한데, 내용을 보면요. 뭐 여기 가, 나, 다, 라, 마 얘네들 다 자격 취소죠. 네. 그래서 특이한 놈, 요 놈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요 놈을. 근데 내용은 좀 다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자,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예, 자격 취소 바로 예, 원아웃이죠. 한 번에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다. 그리고 법 제11조 4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네, 자격 취소예요. 법 제11조 4 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네, 자격증을 대여를 알선한 경우 역시 자격 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네, 자숙을 해야지 예, 자격 취소예요. 근데 이제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는요 한 번 예, 시정명령 하고요 그 다음에 2회 이상 위반일 적에 이렇게 자격 취소를 합니다. 요 내용 체크하시고요. 조문 62 예, 제 12조의 10 손해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1조의 6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요 별표 2의사와 같대요. 그래서 별표 2의4 그 내용이 뒤 나오죠. 손해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해가지고 일반 기준이요. 가 위반행위 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에 가중된 처분 기준은요. 역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대요.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대요. 네, 앞서 본 내용하고 또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워딩들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 감옥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예, 하고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예, 처분 기준에 따르고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하는 거죠. 예, 다만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요. 예, 법 제11조의 6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가중처분을 하더라도 예, 그 상한은 넘을 수 없다. 농장, 농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대요. 예, 경감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정상 참작을 좀 해줄 만한 사유들이 있을 때는 경감해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 기준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좀 그 시험에 좀 무게감 있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좀 묶어서 볼게요. 내용들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놈씩. 예. 그래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원정보 이용 및 보험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요즘에 그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서는 이게 제일 그 센 그거예요. 처분이에요. 그래서 그 1회 위반하면은 업무정지 6개월, 예, 그리고 2회 위반하면은 업무정지 1년, 그리고 3회 이상 위반하면은 업무정지 1년, 예, 이렇게 지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제 밑에도 똑같은 그 처분 기준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거를 보냐면은 내용을 봐보세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예, 그러니까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련된 예, 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위반을 이 금품 향응 제공받은 거하고 이제 같은 그 처분 기준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이제 그렇게 좀 묶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거는 611이다. 예, 6개월, 1년, 1년.
611. 그래서 정보보 개인정보 이거 되게 그거에 611. 그게 금품 향응 제공받은 거하고 같은 그거구나. 이렇게 딱 좀 묶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업무정지 1회는 3개월, 2회는 6개월, 그리고 3 이상은 6개월 이렇게 돼요. 또 같은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여기서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촌 이내의 친족을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랑 같은 사실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입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한 경우 같은 처분입니다.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같은 그거예요. 묶어서 좀 보시고, 법 제11조 2항 전단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첫 번에는 경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1개월, 그 다음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경고 13, 611, 366, 경고 1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맞춰서 좀 봐줘야 돼요. 그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하나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틀린 보기 만들기가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